내가 낸 분양대금 시행사 통장에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시행사가 짓는 아파트인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입금하라는 계좌는 시행사 통장이 아니라 처음 들어본 신탁회사 계좌입니다. 등기부를 떼봐도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가 아니라 그 신탁회사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그게 무슨 문제야? 혹은 나도 그런데?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발견하신 것을 천운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타스틱 유변 유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구조의 정체와 분양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구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이 구조의 이름은 관리형 토지신탁이고 신탁사 이름이 적혀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분양대금이 안전하다고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먼저 시행사 통장에 분양대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부터 풀겠습니다. 분양사업이 시작되면 시행사는 자기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깁니다. 이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토지 소유권 등기가 신탁사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분양사업의 명의자가 신탁사로 바뀝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주인이지만 사업의 간판과 돈줄은 신탁사가 쥐는 구조로 변합니다. 분양대금이 시행사 계좌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탁사는 사업 명의자가 되면서 동시에 분양대금 신탁계좌를 따로 개설합니다. 수분양자가 보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전부 이 계좌로 직행합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시행사가 그 돈을 쓰려면 신탁사에 자금 집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탁사는 약정된 순서와 용도가 맞는지 확인한 뒤에야 지급을 승인합니다. 이 자금 집행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순서는 보통 1순위 PF이자, 2순위 공사비, 3순위 신탁보수, 4순위 제세 공과금으로 짜여 있고 시행사 자금은 가장 후순위에 놓입니다.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빼돌려 다른 사업장에 돌려 쓰는 자금 유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도 신탁사가 자금을 통제 안에 안전하지 않을까 싶으실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신탁계약 한 장에는 사실상 5주체가 묶여 있습니다. 토지를 맡기는 위탁자가 시행사, 토지를 받아 명의자가 되는 수탁자가 신탁회사,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우선수익자가 PF 대주단입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약정하면 시공사도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들어갑니다. 사업이 끝난 뒤 남은 정산 이익을 가져가는 수익자가 다시 시행사이고 마지막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즉 본인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PF 대주단이 1순위, 시공사가 2순위, 신탁사 보수와 제세 공과금이 그 뒤, 시행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2순위표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수분양자의 권리는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이 아니라 시행사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분양사가 흔들려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신탁계좌에 남은 돈은 PF 대주단이 먼저 가져가고 시공사가 다음으로 가져간 뒤 그 다음 신탁보수와 세금이 빠져나간 뒤에야 비로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잔여 신탁재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중도금 대출입니다. 분양광고에는 중도금 무이자, 시행사 이자 대납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구를 보고 이건 시행사가 빌리는 돈이지 내 대출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체결한 대출 약정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채무자란에 적혀있는 이름은 시행사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시행사는 약정상 이자만 대신 내주는 역할이고 원금 상환 의무는 끝까지 수분양자에게 남아있습니다. 분양사가 부도나면 시행사가 대납하던 이자가 그 순간 끊기고 그 끊긴 이자도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은행은 시행사가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직접 대출금 상환을 청구해 오죠. 이 구조에는 도산절연이라는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토지는 신탁법상 별개의 재산이 됩니다. 시행사가 다른 사업에서 부도를 맞아도 시행사 채권자들은 그 토지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분양상담 현장에서는 이 도산절연 효과가 마치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회수까지 보장하는 장치인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산절연은 사업장 토지를 시행사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뿐 사업이 무너졌을 때 수분양자가 낸 돈을 돌려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받으시면 다음 4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탁계약서에서 자금 집행 순위표를 찾아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1순위 PF이자, 2순위 공사비 뒤로 한참 밀려 있을수록 사업 자초 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둘째, 중도금 대출 약정서의 채무자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본인 이름이 적혀 있다면 시행사가 갚는 돈이라는 안내는 사업이 잘 굴러갈 때에만 유효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우선 수익자 명단과 순위가 사업 진행 중에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 도중 후순위 채권자가 추가로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의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뒤로 밀립니다. 넷째, 분양보증과 시공사 책임준공 약정을 함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양보증은 분양사 부도 시 분양대금 일부 환급을 책임
책임지는 별도 안전장치이고 책임중고 약정은 시공사가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신탁 계약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이 두 장치가 채웁니다. 오늘 환타스틱 유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양받으시면서 위 4가지 항목 중 의문이 생긴 부분이나 직접 겪고 계신 사례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사례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솔직히 많이 어렵죠? 놀랍지만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